여러분, 중국 4대 기서 수호전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수많은 영웅 호골이 있지만 딱 한 장면으로 모두의 기억에 전설처럼 남은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사나이 무송이죠. 자, 지금부터 그의 전설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아주 외딴 주막 앞에 붙은 이 기묘하고도 왠지 으스스한 경고문에서 시작돼요. 삼완불과 강.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술 석 잔을 마시면 저 앞에 고개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뭐랄까 일종의 예언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주막에 들어선 사내가 오늘의 주인공 무송입니다. 당시 무송은 의형제인 송강과 헤어져서 진짜 오랫동안 못 봤던 친형을 찾아 고향인 청하연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긴 여정에 지쳤으니까 당연히 목이라도 축이려고 이 주막에 들른 거죠. 주막 주인이 설명하는 이 삼원불가강이라는 규칙, 이게 뭐냐면요. 이 집 술이 진짜 엄청나게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술 잘 마시는 천하장사라도 딱 3사발 이상 마셨다가는 저 앞에 있는 경양강 고개를 제정신으로 절대 못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님 안전을 위해서라도 딱 3잔까지만 판다, 이런 룰이었죠. 근데 여러분, 무송이 그런 규칙 들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코웃음을 빵 치면서 쏘아붙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마시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주인은 진짜 안절부절 못해요. 저 고기에서 손님이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봐. 하지만 무송이의 그 살벌한 기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더 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송이 마신 술이 대체 몇 잔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8사발입니다. 18잔이요? 야,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의 배짱과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건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술값을 치르고 이제 떠나려는 무송을 주인이 붙잡고 마지막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경고를 해요. 저 경양강 고개에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미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고. 근데 술에 잔뜩 취한 무송 귀에 이게 들릴 리가 없죠. 에이 하면서 그냥 손님 겁줘서 하룻밤 묵게 하려는 그런 수작이겠거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무송은 주인의 만류를 그냥 휙 뿌리치고는 자기 몽둥이 하나 딱 챙겨들고 경양강으로 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발걸음이 아주 그냥 당당했겠죠. 술 기운에 또 자기 힘에 대한 그 오만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호랑이?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개에 딱 오르자마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싹 바뀝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고 어디선가 소름 끼치게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오는 거예요. 숲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해지니까 그 기세등등하던 무송의 술기운도 서서히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정체 모를 두려움이 스멀스멀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 무송의 눈에 낡은 나무에 붙어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들어옵니다. 관아에서 붙인 방이었어요. 주막 주인의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한 끔찍한 진실이었던 거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송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꼬리 내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막 주인한테 큰 소리 뻥뻥 쳤던 자기 모습이 너무 우스워지잖아요. 그쵸? 이놈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송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저 맹수와 맞서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앞으로 가겠다 딱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 비릿하고 역한 바람이 숲 전체를 휙 휩쓸고 지나갑니다. 무송은 본능적으로 직감하죠. 이건 죽음의 냄새다. 술은 이제 완전히 깼고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섭니다. 무언가 오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리고 마침내 숲 덤불 속에서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포효와 함께 그놈이 튀어나옵니다. 이마엔 선명한 흰털, 두 눈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번뜩이는 거대한 맹수. 네, 전설 속의 그 식인 호랑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호랑이가 그냥 막무가내로 덤비는 놈이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공격 패턴이 있었죠. 첫째, 온몸을 날려서 덮친다. 이걸 피하면 둘째, 강철 채찍 같은 꼬리로 후려친다. 그것마저 피하면 셋째, 온 세상을 뒤흔드는 포효로 상대의 혼을 빼놓는다. 이런 식의 3단 콤보를 가진 녀석이었어요.
무송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반격할 틈을 노리고 있었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호랑이가 잠시 빈틈을 보이자 무송이 온 힘을 다해서 몽둥이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워낙 빨랐습니다. 휙 피하는 바람에 몽둥이는 그만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를 때리고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싸움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유일하게 믿고 있던 무기,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이제 무송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이 맨주먹 2개만으로 저 죽음의 화신과 맞서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놈이 다시 덮쳐오는 바로 그 찰나 나는 몸을 날려 피하면서 왼손으로 놈의 정수리 가죽을 미친 듯이 움켜쥐었어.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오른주먹을 쇠뭉치처럼 들어올렸지. 퍽! 퍽! 놈의 이마, 눈, 코 가릴 것 없이 그냥 살기 위해 저놈을 죽이기 위해 정신없이 내리쳤어. 50번, 60번, 아니 70번쯤 됐을까? 주먹 아래서 놈의 뼈가 으스러지는 그 끔찍한 감각. 뜨거운 피가 사방으로 튀고 놈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와.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 생존을 건 그저 야성의 폭발 그 자체였다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호랑이의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 거대했던 맹수는 힘없이 축 늘어져서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맞아 죽은 겁니다. 사투가 끝난 후의 풍경은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호랑이는 시뻘건 피웅덩이 속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채 누워 있었고 온몸에 힘을 다 쓴 무송 역시 그 옆에 그대로 풀썩 쓰러져서 한동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무송의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위협은 그를 순식간에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정말 정의로운 영웅의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술기운과 그 오만함에 사로잡힌 어쩌면 저 호랑이보다 더 통제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야수의 광기 어린 난동은 아니었을까요?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